하나 더 예를 볼까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얘기합니다. A photograph of a Civil War scene like in 1863? 1863년이 라이크는 군더더기였고요. 미국 남북전쟁 그 장면과 같은 그러한 사진이 1863년에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표현이죠. No way, 그럴 순 없어. This must be a fake. 이거는 가짜 사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B가 well, you know what? 있잖아. The first practical camera was used. 첫 번째로 사용된 그냥 캐머라가 아니라 practical이라는 이 수식어 형용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was used as far back,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서 또는 as early as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전반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오래된 as far back, as early as가 그만큼 오래, 그만큼 일찍이라는 강조적인 시간의 부사구를 이끄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to be precise,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in 1826에 최초의 그렇게 실용적인 카메라가 제대로 좀 쓸만한 사진이 그래도 볼만하고 한 것이 처음에 사용된 게 1826년이나 그렇게 일찍 돼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에 나와서 사진이 미국 남북전쟁 때 사진기라는 게 있고 실제 사진이 그때 찍힐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closed captioning 된 것을 보시면 the first camera was used 또는 그것이 뭐 발명되었다, invented 뭐 가능합니다. 근데 in 1826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만 전달을 하는 데는 물론 공간이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first practical camera가 즉 여러 가지 1826년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카메라에 대한 그러한 카메라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이나 제품들이 지금 여러 경쟁적인 그런 프로토타입, 그런 원형들의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구상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도 정말 쓸만한 게 하나 1826년이나 그렇게 일찍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프랙티컬이 주는 그런 함축 의미와 1826년을 그렇게 일찍이나라는 놀랍다고 할 정도로 당신 놀랄지도 모르지만은 거의 40년 전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러한 어감을 이 클로즈 캡셔닝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실제로 들은 것과 내가 클로즈 캡션즈에서 보는 그 글자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면은 그렇게 음에 둔감해짐으로써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까지 그 실력, 그 능력의 소통력의 향상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음을 듣는다. 우리가 음에는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이름 그러면은 무하고 아하고 한국어로 하면 초성, 중성, 종성쯤 되겠네요. 그 하나하나에 음절 이전에 구성 요소가 되는 음소, 포님이 있습니다. 이 포님과 그리고 셀러블, 그 음이 모여서 하나의 음의 단위를 구성하죠. 실제로 발음이 돼서 의미를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실러블이 모여서 물론 하나의 실러블짜리 낱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word를 구성하고 phrase를 구성하고 sentence를 구성하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음에 대한 그러한 섬세한 관심이나 주목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는 뭐 디너 쇼가 있다, 디너를 먹는다, 디너 뷔페를 간다 그러면은 디너라고 생각합니다. 디너라고 많이 또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의 정확한 음은 디너가 아니라 then에 er에 이 두 음절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빨리 하면 dinner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의 영원히 디너라고 생각하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디너라고 듣게 되고 디너라고 또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 원어민이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영어가 뜻은 잘 뭐 전달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저는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루브리컨트 그 윤활유라고 표현하는데요. 있잖아. you know what? You see? well, 이런 그 문장에서 그 삽입되는 그 소위 필러라고 하는 어구나 음이 들어갑니다. 그런 또 루브리컨트 의사소통을 위한 윤활유 이런 어구들이 들어가는데 the thing is 또는 the truth is 앞에 얘기를 반론을 주거나 또 내 한 얘기를 더 강조해서 이런 이야기를 삽입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삽입이 되냐면 내가 다음에 할 이야기를 낱말을 찾고 문장 구조를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내가 갖게 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이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가면 바람직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상대방에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끔 적절하게 사용되면 상대방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머릿속에 프로세싱, 그 처리를 하고 정확히 받아들일 또 앞으로 얘기할 것에 대한 기대나 예상을 함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학적으로는 때로는 상당히 유효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생략, 소홀히 되면서 내가 음을 듣고 이 음들이 주는 이 소통의 어떤 효과, 무엇을 강조한다든지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능력 향상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대화를 주고받는 이 두 사람의 그런 대화에서 클로즈드 캡션스에서 보이는 것과 이게 달라지니까 내가 거기에 충분한 그런 관심이나 주목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능력 향상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함께 고려하자면 일시적인 그런 효용성과 단기적인 것, 그리고 장기적인 것이 클로즈드 캡셔닝이 주는 우리에게 대한 어학학습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장점은 상당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단점이 되기에는 단점이 사실 장점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역시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압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영어로 longitudinal study라고 하는데요. longitude 하면은 종적인 어떤 그런 정도나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즉 종적인 연구,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의 장기적인 어떤 변화나 추세를 보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유학이나 이민을 오거나 주재인을 오거나 이런 생활을 할 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러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상당히 반복적이고 중독적으로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의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가려움증에 우리가 비유하자면 가려운 데를 그때그때 긁는 편리한 점은 있는데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내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원한 의존성과 그리고 나의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영어 능력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한국인 영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리스닝이나 스피킹 거의 그 학습에서 또는 시험에서는 거의 제외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리스닝이 그다지 소통력에 이 학생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런 면에서는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 능력, 대화 능력의 그런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굳이 쓰자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스팟 체크하는 정도. 영화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다큐멘터리든 무슨 교육 자료를 보면 자막 없이 한번 꼭 볼 것을 권합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만한 의미가 없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화면 거기서 끝내야죠. 근데 정말 좋은 영화인데 내가 한두 군데, 서너 군데 뭔가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그러한 필요한 부분만 스팟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또는 이따금씩 하는 그런 간헐적인 도우미, 에이드로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용하면은 지금 여러 오랜 동안 그런 종적 연구를 했던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무감각하게 장기적으로 중독된다는 것이 다수의 그런 경험인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를 설정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사용 의존의 정도를 감소시키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상은 사용을 중지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을 그런 전문가들이라면 고안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언어학습의 모든 것을 가렵다고 해서 항상 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답답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학은 음이 핵심이다. 어릴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 형제들의 소리,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음이 그렇게 소중한 건데 우리 영어 교육에서 많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러한 문제 해결 어학 능력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아이, 귀찮게 또 뭘 찾아봐요? 대충 아는데. 근데 사전을 찾고 또 찾는 이 불편함이 바로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 불편함을, 알았어, 또 찾을게. 아, 내가 모르는 말이 또 있네. 뭐 자존심이 상해서 이건 안 돼. 반드시 찾아봐야지. 이 사전 찾은 것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찾고 하는 것이 최강 어휘력, 즉 최고의 영어 소통력을 가는 거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것만이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수 조건인 것은 너무 분명해요. 네, 외국어 능력, 영어 능력도 마찬가지고 쉽게 저절로 나에게 그냥 수동적으로 노출이 돼 있다고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학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도 오랜 시간이 가도 내가 발벗고 나서서 학습하지 않으면 영어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가면은 1년, 3년, 5년, 10년, 어마어마한 영어 실력이 되겠네. 그런 것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현지에서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원어민 사회든 아니면 국내에서도 집이나 리빙룸 같은 데서 예를 들면은 CNN을 틀어놓는다. 아니면은 USA 투데이에 가서 그런 뉴스 정보를 틀어놓는다. 즉 굳이 장면을 다 비주얼을 보지 않아도 음을 듣는 거죠. 네. 그리고 closed caption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내가 아예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거 없이 안 된다면은 일시적으로는 의존을 하되 빨리빨리 스팟 체크 꼭 필요할 때만 보시고, 네. 공부방이나 사무실, 업무 공간에서는 뒤에 배경으로 예를 들면 NPR, National Public Radio인데요. 또는 오디오북이랄지 미국 방송이나 TV나 라디오에 스트리밍 음원을 틀어놓고 배경에다가 틀어놓는다, 이런 것이에요. 저는 제가 가끔씩 이제 영어 전문인들이나 또 영어를 많이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듣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그러한 뭐 토킹 클럽이나 그런 거를 조직하거나 거기를 자기가 가는 것도 좋지만은 배경에
그러한 음원 스트리밍을 틀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가끔 커피 타임에 잠깐 들어보거나 슬쩍 귀에 스쳐가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6개월, 10개월 되면은 지금 영어를 배운 지가 이게 학창 시절부터 언제고 대학 다닐 때 성인 때에도 영어를 가끔씩 공부를 했는데 정말로 듣고 말하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6개월, 10개월 되면은 나중에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정말로 이거 가장 커다란 선물은 배경에 음을 틀어놓으라고 하는 거였다라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 어떤 음원을 또 틀 거냐는 또 다른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의 현장성, 현지 실시간 소통력입니다. 뭐 번역기가 있고 무슨 AI가 있고 다 그런 것은 다른 작업이 할 때 다른 식으로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잠깐만요, 번역기 좀 돌리고 올게요, 잠깐만요, AI한테 물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은 언어가 가진 실시간 인간 관계든 아니면 어떤 조직과 나와의 어떤 관계든, 그것은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한 기본적으로 사회의 동물이고 이런 실시간 현장성을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러한 능력들이나 내가 잠깐 뭐 언제 번역기를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탈리아로 여행 가시는데 어떻게 쓰시는지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은 다 그런 minor, incidental, 그 부수적인 그러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현장성, 실시간 소통력, 여기에 음을 통한 듣기 그리고 말하기의 중요성이 언어의 거의 핵심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보고 뭐 클로즈 캡션을 쓰느냐 안 쓰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책을 전통적으로 페이퍼북을 보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좋은 생각도, 그 책에 대한 소감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글도 읽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학습 자료와 방식들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키포인트는 수동적인 그런 언어에 대한 노출로 만족하시거나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팔을 오소매를 걷어 올리고 내가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자세. 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그런 또 커다란 그런 맥심,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는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죠. 네. 그래서 씨를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그런 뭐 기독교의 성경에도 나와 있고, 동서를 막론하고 그렇게 인생의 거의 좌우명과 같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나 거기에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거둘 것인지, 거기에 이제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 아이가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별로 특별한 영어 교육도 시켜주지 못했는데 항상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어렸는지 알 수 있어요. 나의 의지와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걸 잘 모르는 수가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남는 것은 나의 그런,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필요하면은 정말 친구 두세 명이 모여서 1, 2주에 한 번씩 15분, 30분, 1시간이라도 서로 브로큰 잉글리시로라도 말을 해보고 글도 써서 주고받고, 때로는 뭐 어디서 강의되나 아니면 앞에 서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짤막한 뭐 6분짜리, 3분짜리 스피치도 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공부는 바로 이 순간부터인 겁니다. 오늘은 이 클로즈 캡셔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영어 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토픽들로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계속 강의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쪽 강의도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학습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좋은 그런 결과와 그런 꾸준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항상 기원하고요. 응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 조금 길어졌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논평, 비평, 비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그러한 내용으로 또 강의를 질문이나 요청에 따라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저의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Okay, so much for today. Thanks everyone for attending my lecture today. And I'll be looking forward to having you all again in the other lectures as well. Thank you. Have a beautiful one.